가장 오래된 과거를 볼 수 있는 인간이 가장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를 현명하게 볼 수 있다. 비키스토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런 인간이 정말 왜 이렇게 특이한 곳에 살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138억 년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비키스토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제 비키스토리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비키스토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해서 우주와 지구, 생명, 인류의 138억 년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노력이다. 사실 비키스토리는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런 두 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비키스토리를 가르치는 표준 교재로 사용되는 책들입니다. 이 책, 노란 책은 조금 쉬운 책이고요. 그냥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만한 책이고, 이 파란 책은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실 만한 책인데, 혹시 강의 들으시고 재밌겠다 그러면 이 책 말고도 비키스토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민사고등학교하고 하나고등학교에서 비키스토리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고요. 대학에서는 서강대하고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제가 강의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비키스토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한 200군데 정도가 넘었고요. 대학에서도 비키스토리를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38억 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요새 하도 조 이런 단위들이 오가고 있어서 별로 크지 않은 단위처럼 생각이 되는데,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이 1초에 하나씩 세고 하루에 한 8시간 자고 센다. 그럼 한 800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새 100년 산다고 한 8번쯤 환생해야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의 숫자에 익숙하도록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인간은 자기 크기, 자기 신체 크기, 자기가 사는 수명, 이 정도 시간과 길이에 익숙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138억 년이라는 게 숫자는 와닿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전혀 이해하기 어렵도록 진화된 호모사피엔스를 위해서 이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달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주 달력이고 코스믹 캘린더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138억 년을 12달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8억 년 우주가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자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8억 년을 12달로 했으니까 각각의 달은 한 11억 년쯤. 인간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12월에 일어났습니다. 12월을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로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온갖 역사들은 12월 31일 자정이 시작되기 마지막 1분 전에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지구하고 태양이 한 45억 년, 6억 년쯤 전에 생겼죠. 우주달력으로 보면 9월달입니다. 공룡이죠? 공룡이 언제쯤 살았을 것 같아요? 애들은 공룡 좋아하는데, 공룡 실제로 살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환상에 드는 게 아니고, 한 2억 년 전부터 한 6억 6,500만 년 전까지 살았어요. 이 달력으로 보면 5일 전의 일입니다. 12월 25일의 일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우리죠. 호모사피엔스는 실제 자연의 시간으로 보면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달력으로 보면 12월 31일 11시 52분, 8분 전에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시작한 농업의 시작,
농업의 시작은 실제로 한 10,000년 전입니다. 문명의 시작이 한 5,000년 전이고 농업은 그 문명이 시작하기 한 5,000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이 달력으로 우주 달력으로 보면 22, 3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초 전쯤에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고생하셨던 세계사, 어떤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를 복속시키고 했던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기록된 역사, 5,000년 역사죠. 한 8초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138억 년 후에 호모사피엔스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근데 우주가 시작될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여기 화학과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원소주기율표에 1, 2번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어디 지구 땅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물질만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들을 붙이고 띄워놓고 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우주를 움직이는 4개의 힘. 우주를 움직이는 4개의 힘이 뭐죠? 우주를 움직이는 4개의 힘, 뭐 정치인, 뭐 판사 이런 애들이 아니고 고등학교 다 배우는 거죠. 그죠?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런 고등학교 다 배우셨죠.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배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책 속에 존재하는 공식처럼 배우셨을 거예요. 우주가 시작할 때 그런 힘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단순한 힘에 작용해서 우리가 아는 점점 복잡한 우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시작되고 아주 작은 공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우주가 커가는데 그 커가는 속에서 물질들이 힘의 작용으로 점점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가장 복잡한 것,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는 별도 영원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걔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한 2억 년쯤 흐르면 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그때 생긴 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별도 세대가 있습니다. 뭐 3세대 별, 2세대 별, 1세대 별이 있는데 이때 생긴 3세대 별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처음 나타난 별들인 거죠. 그래서 13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들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태양은 한 45억 년 전에 나타난 별입니다. 별이 보기에도 즐겁지만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헬륨하고 수소만 있었는데 별 안에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보고 있는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주기율표죠. 이 주기율표에 있는 1번, 2번은 빅뱅 때 만들어진다. 이 3번, 4번 일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 뒤에 뭐 실험실에서 나타난 인위적인 것들 빼고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우라늄까지 전부 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별이 터질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별 속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요. 26번. 그래서 철까지가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고요. 철까지가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고 철 지나고 나서 나머지들은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별이 폭발할 때만 생기는데 별이 폭발하는 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커야 죽을 때 폭발합니다. 태양 같은 별은 죽을 때 폭발하지 않고 그냥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태양은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 정도의 크기들은. 근데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들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원소들이 우주에도 많지 않고 지구에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 금은 뭐 이런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구에도 많고 우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분이 주기율표에 보고 있는 원소들, 특히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을 구성하고 있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원소들은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 나타났던지, 아니면 별 안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라는 현상으로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원소들만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낸 원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금도 만들어내고 은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별에서만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빅뱅이나 별에서만 원소가 만들어져요. 특히 초신성 같은 현상은 굉장히, 예를 들면 1000억 개의 별이 있으면 100년에 1개 정도가 초신성이 됩니다. 1000억 개의 별 중에 100년에 1개 정도가 초신성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철 뒤에 있는 원소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에 계신 침팬지하고는 98% 정도가 똑같습니다. 2% 정도만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2%가 다르다는 이유로 얘가 지금 멸종위기에 몰려있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구경당하고. 쥐하고는 한 92% 정도 같습니다. 파리 44%, 이스트 26%, 대부분의 식물들하고는 한 18% 정도 같습니다. 소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할까요? 소. 여러분이 가끔 드시는, 안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하고 호모사피엔스는 한 80% 정도 가깝습니다. 바나나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아침에 바나나 드시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나나는 50% 정도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신 그 생명의 진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갈라진 어떤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랑 비슷하냐면, 언제 개하고 우리가 헤어졌는지, 35억 년의 시간 속에서, 물론 딱 쥐하고 사람이 이렇게 헤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중간 단계가 많죠. 그렇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 많은 동물이 있었겠지만 여기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언제 갈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갈라진 거예요. 한 600만 년 전에 갈라졌습니다. 쥐하고는 좀 더 오래됐겠죠. 얘하고 좀 더 오래되고 얘하고 좀 더 오래되고 얘하고는 굉장히 오래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진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근데 생명의 역사 35억 년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생명체가 나타나서 다른 생명체로 변화하고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진화만의 역사가 아니라 멸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5억 4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대개 5억 4천만 년 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흥미로운 생명체가 나타난 게 5억 4천만 년 전이에요. 생물학 교양서 같은 거 보시면 캄브리아 대폭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캄브리아 대폭발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다 미생물의 시대입니다. 보시면 살아있는 동물군의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줄어드는 때가 보이죠? 이게 대멸종이라는 사건들입니다.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종의 50% 이상이 사라진 사건을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멸종은 늘 일어납니다. 생물종이 늘 사라지는데, 적응을 못해 사라지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대멸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5억 년 동안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진화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내부적인 이유로, 지구 내부적인 이유로, 지구 외적인 이유로 멸종을 합니다. 50% 이상, 심지어 80%까지 멸종을 하는데, 가장 큰 사건은 폐렴기 대멸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2억 5천만 년 전쯤에 폐렴기에 지구상에 사는 동식물의 60%가 사라졌습니다. 이 폐렴기 대멸종 이유는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CO2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설 정도가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해요. 지금 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에서 한 학기 하는 얘기를 뭐 2시간 100분에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마르틴 루터 킹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138학년 우주 역사를 보시면 호모사피엔스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그죠?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우주의 기원도 알고 뭐 이런 거 다 알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수백 명씩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 외계 행성에도 갑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약한 존재이기도 한데 지금은 되게 이런 지난 200년 역사의 끝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킹이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형제가 돼서 함께 살거나 아니면 바보가 돼서 함께 죽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 지구상에 남길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고 뭐 일에서나 아니면 개인에서나 그리고 그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위키스토리적인 관점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